배우자 상실의 트라우마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삶의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계획하며,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했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의 절반이 갑자기 공백이 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 공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마음을 짓누르며 존재를 증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트라우마는 시작됩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매번 처음 듣는 소식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반복되는 확인 과정은 고통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머리는 이해하지만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삶의 증인이며 나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쁜 순간뿐 아니라 부끄러운 순간, 실패했던 순간, 좌절의 순간까지도 함께 견뎌온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남겨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아온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어떤 이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소한 소리나 냄새, 물건 하나에도 무너집니다. 배우자가 즐겨 쓰던 컵, 자주 앉던 의자,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갑자기 눈물의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이런 반응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이제 잊고 살아야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위로의 의도가 담겨 있지만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잊는 것이 치유라면 그 치유는 너무 잔인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실의 트라우마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꾸었던 미래가 사라졌기에 새롭게 미래를 그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그저 버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표도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는 시간 역시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을 한 끼 먹는 것, 잠을 조금이라도 자는 것, 햇빛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 후의 삶은 마라톤과 같아서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눈물이 하루 종일 흐르던 시기에서 하루에 몇 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슬픔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공존의 단계입니다. 배우자를 떠올릴 때 처음에는 고통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도 함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혼자 견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으면 마음속 고통은 더 커집니다. 전문 상담,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은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배우자 상실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걷던 길을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의 기억을 안고 걷게 됩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머무를 것인지 고통을 품은 채로도 삶을 이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지만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배우자 상실의 트라우마는 평생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는 점점 모양이 바뀝니다. 날카로운 칼날에서 둥근 돌로, 그리고 결국에는 가슴속에 조용히 놓인 작은 기념비로 변해갑니다.
그 기념비는 아픔을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리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칩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한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